일단 이해는 도울게요. 뭐냐면, 자, 여기 수출업자의 수출대행 수수료라고 돼 있죠? 일단 이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수출대행 수수료 있죠? 수출대행 수수료. 요거 10% 과세. 일단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 일단 말만 보면, 수출업자인데 왜 10%지? 그죠? 이거잖아. 영세율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 드려볼게요. 왜 그러나?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 여기 을은 수출업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갑으로 표시하거든요. 자, 여기 을이 있는데, 을이 외국에 있는 사업자 A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출업 명의가 있어야 돼요. 명의. 했죠. 명의를 빌려주자 할 때 그 명의요. 자, 명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수출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업 명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출업자한테, 저 수출 좀 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갑이 수출업자고요. 얘가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 명의로 을은 수출을 했고, 명세를 적용받아 수출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수출업자인 갑은 수출을 한 거예요?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명의를 빌려줬고 국내 사업자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1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이거 시험에 많이 냈어요. 은근히 많이 냈어요. 이러면서 수출업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왠지 영세가 같거든요. 알죠? 그래서 국내 업자한테 빌려준 거니까 요거 10% 과세한다라는 거 꼭 주의. 알죠? 좀 이따 문제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세 포기도 말 문제. 면세 포기. 자, 여러분들 면세를 포기한다라는 건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면세를 포기하냐? 굳이 세금도 안 내는데. 아니죠. 만약에 과세로 갔을 때는 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공제받을 세액이 더 커. 그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면세는 환급이라는 게 없어요. 왜 환급이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면세 사업자는. 그러니까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 공제받을 것도 없으니까 환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환급 좀 받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면세 포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회계 1급 때 면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혹시 배우셨어요? 그렇죠. 누가 방금 그러셨는데? 소비자. 그렇죠. 면세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면세, 이거 시험에 내니까 일단 해볼게. 시험에 이번에 냈으니까.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니까 우리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 부담을 많이 져야 된다라는 세금의 논리에 부합을 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원칙이 10%잖아요. 그죠? 그럼 이재용 회장이 치킨 사 먹으면 2만 원짜리 치킨 사 먹으면 막 그 치킨집에서 이재용 회장님은 치킨 부자시니까 4만 원의 부가세 내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똑같이 2만 원의 치킨을 시키면 부가가치 2천 원 줘요. 나든 서민이든 그다음 재벌이든. 맞죠? 그러면 상대적인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서민이 많이 진단 말이에요.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세금 부담이 반대로 진행된다라고 세부담의 역진성이라 불러요.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역진성을 완화해 주려면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요. 부가가치를 면제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게 면세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제도 일단 서민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 포기 대상이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 포기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뭐냐면 서민한테 오히려 유리하거나 서민한테 절대 피해가 없어. 딱 그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그래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로 가. 영세율 과세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영세율 과세 사업자예요. 회계도 배우셨었는데. 일단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걸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버려요.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 받잖아요.
환급받는다라는 건 매입세 부담한 거 빼줘요. 나라에서 환급 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시켜요. 소비자는 영세율한테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냥 외워요. 그렇죠? 이거까지 하려면 회계 읽고 다시 들먹이고 막 15분 더 떠들어야 돼요. 불가능. 그렇죠? 나중에 영상 필요하시면 영상 달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학술연구, 기술연구단체가 무상으로 공급. 이름만 들어봐도 절대 서민하고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맞죠? 절대 서민한테 피해를 안 끼쳐. 알죠? 넌 주로 사업자와의 거래지? 그래, 면세 포기해도 된다. 알죠? 요거, 딱 두 개예요. 시험인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면세 포기에 제한이 없다. 그럼 틀린 겁니다. 알죠? 꼭 이렇게 틀 잡아주시면 서민을 위한 제도니까 함부로 포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두 개. 알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면세 포기 절차인데 조심하실 건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면세는 절대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승인사항이다라고 전화를 쳐요. 조심하시고, 이거 단순 암기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면세는 언제까지 면세 포기해라는 신고 기한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면세를 포기하면 분명히 서민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국가도 그걸 원치는 않는데 만약에 면세 포기 대상에 걸렸어. 그럼 일단 과세로 간다라는 거죠. 과세로. 그럼 과세로 가면 안 냈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럼 세무서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죠? 좋으니까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서와 부가세 안 내봤지 너 면세? 어서와 이제 부가세 내고 부가가치세 내는 건 처음이지 어서와. 알죠? 그러니까 승인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세금 내러 언제든지. 언제든지 포기해도 돼. 그렇게 생각 드립쳐서. 표정이 그러시네. 그냥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 암기. 자, 그 다음에 이 면세로의 재변경은 뭐냐면 박쥐 또는 철새 방지 규정. 박쥐 철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 그 동물 박쥐 그런 애들 말고 우리 사람을 박쥐 철새라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맞죠? 유리한 쪽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는 애. 뭐냐? 내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갔어. 그래서 왜 과세로 간다라고 하냐면 나 환급 받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네? 그래서 오히려 납부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거다. 면세였던 납부 안 했었는데. 맞죠? 그래서 면세였던 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는 면세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머리가 그때, 제가 그때 잠결했나봐요. 재미없어? 가지고, 면세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 번 면세를 포기했으면 쭉 3년 동안은 과세로 가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철새 방지 규정이 있어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많이 치냐. 5년이라고 장난 좀 쳐요. 5년. 그렇죠? 그래서 3년 이내에 면세로는 재변이 안 돼요. 자, 그럼 띄워볼게요, 여러분들. 예. 띄워보면은, 요거요. 이거 은근히 많이 냈다니까, 실제로. 네,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여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 이게 최근 거거든요. 제가 맨 아래 게.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 맞죠? 이게 수출 좀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거 수출을 대행하는 이 수출 명의를 대여해주는 수출 대행. 맞죠? 명의, 그거예요. 아까 수출 대행 수수료. 맞죠? 명의를 대해주고 하는 게 수출 대행 수수료 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맞죠? 그래서 요 4번이 답이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18번. 뭘까요? 여기 또 있잖아요. 수출 대행 수수료, 여기 막. 보이세요? 대행 수수료 여기 위에. 자, 18번이 18번. 나중에 나눠줄 거예요. 지금은 재무회계 풀기도 바빠요, 우리 지금. 이렇게라도 풀어야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론은 그래야 돼.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 안 푼단 말이야. 제가 자꾸 많이 나와요 해도 증명해봐.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18번 뭘까요? 3번?
4번? 3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강조했죠?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얘랑 비슷하게. 3번이에요, 3번. 여러분들, 뭔 소리야?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그랬죠.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해야 된다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게 내국신용장 배우셨잖아요. 회계 1급 때. 맞죠? 현대차하고 현대차한테 납품한 업체. 그죠? 우리가 간접 수출 배우셨다고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면세 포기 신고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못 받는다. 맞죠? 호수 3번. 맞죠? 시무리긴 해볼게요. 여기에서의 면세는 뭐냐면 세금 부담이에요. 뜻이 뭐냐면 면세 제도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제거 영세율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로 해볼게요. 영세율은 매입세 부담할 이건 중요한데 영세율하고 면세는 매입세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영세율하고 면세 매입세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한데 해요.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할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매출자가 달라는 대로 줘야 돼 무조건. 근데 매출자가 10% 사업자야. 내가 10%한테 매입, 난 면세 사업자인데 10%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 사업자는 본인이 10% 내야 되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뜯어요.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 사업자든 영세율 사업자든 10% 사업자한테 매입할 땐 뜯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뜯겨. 근데 영세율 사업자 뜯긴 걸 환급해 준단 말이에요. 맞죠? 환급해 줬으니까 매입세 부담한 걸 돌려받는 효과죠? 그 다음에 매출할 때 영세율이니까 낼 거 없잖아요. 그러면 매입세 냈던 거 돌려받고 매출한 것도 안 내고 그래서 이 완전 면세 제도는 영세율에 대한 거예요. 근데 면세는요. 매입세 부담했는데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과세사비 안 쓰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됐어. 맞죠? 그러면 그 매입세 공제는 안 됐으니까 그 매입세 불공제된 것만큼 부담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알죠? 그리고 매출은 안 내지만 매입세금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 제도를 불완전 면세다.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제거되진 않았다라고 해서 이거 최근 또 냈다. 실제로.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혹시 어려우시면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세금 계산서 아시죠?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